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만난 남편과 20살이 되자마자 결혼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필 주원을 같이 했는데 쉬는 시간이 돼서 분필가루를 털어야 하는데도 앉아있고 우유 급식을 가져와야 하는데도 영웅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학기 초역 그 서먹한 사이였던지라 그냥 혼자 하고 말자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애가 발에 깁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발 다쳤어? 그래서 주번 활동 안 하는 거야? 나 주번이 번호대로 하기로 했잖아. 아, 진짜 미안. 몰랐어. 왜 말 안 했어?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 알고 보니 방학 때 발목을 다쳐서 자리에서 잘 움직이질 않았는데 늘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빠져있던 음악이 있는데 그걸 듣느라 선생님 말씀을 전혀 못 들었던 거죠. 그때부터 애가 목발을 든 채라도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린 걸음으로 우유 급식실로 굳이 쫓아와서 시간만 배로 들고 그런데도 같이 걷는 시간이 싫지 않았어요. 주번이 끝나던 날은 어쩐지 아쉬웠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주변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종종 대화를 나누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면서 더 친해졌어요. 어느 주말에는 3시간 이상 통화하기도 했고 서로 좋아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가 고슴이 되던 중에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다가온 슬픔에 남자친구는 고통스러워했고 그를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장례가 끝난 후에 그 결심을 전달했어요. 나는 너의 부모님 자리를 채울 수 없겠지만 난 결심했어.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 평생 함께 할 거야. 내 동생도 내가 키울 거야.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꽤 있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너도 예외 없이 어떻게 내 동생을 키울 거야? 우리는 같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어른이 되어 이미 개인별 주민등록증도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때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우리 결혼을 결심한 것이 얼마나 대담했는지 깨닫게 돼요. 그 당시에는 망연자실에 빠진 남편을 살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남자친구가 어떤 말씀을 하든 개인 간의 집안으로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결국 남자친구가 소환되었죠. 아니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너희 몇 살이야 결혼하려고 해 대답 죄송합니다. 최근 제 부모님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결혼하자고 하니까 다시 설득해야 할 것 같아요. 따라서 너는 우리 딸과 결혼할 생각은 없다. 그냥 조금 만나는 것이야. 아니요, 결코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니? 그래서 우리 딸이 믿고 살겠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니? 20살이 넘어서야 뭔가 어려워지는구나. 알겠어요. 결혼하자고 할 때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아빠가 나서서 하라고 하면 바로 알겠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한 거야.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모했지만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하니까 시동생도 돌보기가 더 편해지고 제 마음도 편해졌어. 우리 부부는 일하면서 시동생을 키우다가 시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 공부 잘하는 시동생을 대학에 보내는 게 우리 부부의 목표였어. 시동생이 서울대에 진학해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더라. 마치 내 아이가 대학에 진학한 것 같이 자부심을 느꼈어. 시동생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회계사가 됐는데 주변에서 소개해 줄래라는 요청이 쇄도했어. 그래서 이번에 임용고시에 합격한대. 선생님이 된 내 친구 동생이야. 나이도 비슷하고 딱 맞는데. 아니에요. 여기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아, 인물도 괜찮네요. 주변 사람들이 소개팅을 자주 시켜줘서 어느 날은 시동생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대접했는데 은근히 물어봤어요. 형수님, 밥을 오랜만에 먹는다. 고 독립하고 나간 후로 꼴을 보기도 어려워. 그런데 시동생도 이제 30 넘었는데 조금씩 여자친구를 만나야겠죠. 형수님, 여자친구 있어요? 응, 있다고 하더니 왜 말 안 했지? 예전에는 다 떠들면서 말했었는데 형수님, 저도 이젠 어른이에요. 콜이 남성으로만 보실 거냐? 진짜로 있어.
누군 어때? 한번 데리고 와봐. 안 그래도 곧 말하려고 했어. 결혼하고 싶은 여자야. 생각지도 못한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울대 출신 회계사와 어떤 여자를 만날지 기대되더라고요. 이제 시동생도 언제 결혼할진 모르니 반말을 그만 써야겠다고 했어요. 처음 시동생의 여자친구를 만난 날, 수수한 모습에 살짝 당황했어요. 다니는 건 아무것도 비쌀 것이 없었어요. 그냥 소박한 거겠지? 마주 앉았는데 직업도 뜻바꿔서 말했어요. 간호조무사를 하고 있어요. 간호조무사? 정말이지. 홀어머니를 모시고 20살에 일을 해야 해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겨우 얻었던 중이었어요. 따르고 있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프로그래머를 데리고 살고 있어요. 사실상 소녀 시조로 불릴 만큼 누이 친구와 만난 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왜인지 우리 아들이 그런 여자를 만나 참 좋고 착해 보이는지 모르겠어. 참 좋고 착하면 되냐? 우리 아들은 서울대 출신인데 잘 나가는 회계사인데 어쩔 수 없다고 말해줘야 해. 우리 아들은 그녀와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래도 여보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우리가 키우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 자식이 아니잖아. 그 사람에겐 아버지도 없어. 우리 아들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장인이라도 있어야 아버지의 품을 느낄 텐데 그 녀석에겐 상관없겠지. 우리가 부모로서 다 해줬으니깐. 그래도 여보야,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보길.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석 달이 지나도록 시동생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련님, 당신 제 정신이구나. 경수님, 당신의 여자친구 만날 때부터 표정 안 좋으셨던 거 알고 있어.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야? 좀 덜 여유롭고 다복한 집에서 자란 아가씨를 만났으면 좋겠어. 나는 다복하고 여유로운 집에서 자랐어. 우리가 모자란 점도 많았지만 그렇게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형수님이 온 부인을 대신하여 나를 키워주셨던 것도 알아. 영원히 감사하며 살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의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야. 형수님도 형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형수님도 제 엄마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고 형을 사랑해 주셨어. 내가 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 아니라는 거 알지? 진짜 자식처럼 키워주셨던 걸 알아? 그 사람을 무시하고 결혼하겠다고 말한다면 안 돼. 시동생이 울면서 부탁하니 말이 막힌다. 도대체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좋을까? 그리고 그들은 결혼식의 엔딩 부분에서 마지막 춤을 추게 됐는데 나는 동생의 눈빛에서 그저 속닥거리는 그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동생은 나를 보고 나와 함께 춤을 췄을 때 어머니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웃어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동생의 손을 잡고 그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춤추려 했어요. 네, 이야기를 잘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어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잘 부탁해요. 제게 부탁하실 일이 뭐 있나요? 두 사람의 결혼을 결정했지만 잘 살 것 같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어딘가 마음이 시동생 같은 남자를 잠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동서가 홀어머니를 모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의아했어요. 아무리 홀어머니라 해도 왜 동서가 소녀 과장 역할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친정 어머니는 다리가 안 좋았던 거죠. 그때는 매일매일 감정이 복잡했어요. 시동생을 너무 아끼는 마음이 너무 과해서 누군가에게는 귀한 딸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끔 나왔어요. 그러더라도 동서는 결혼 후 나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형님, 겉절이 좀 담아봤는데 맛 좀 보실래요? 어련히 잘 담았겠죠. 왜 친정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려고 하시나요? 엄마도 가져다 드리고 형님도 드시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는 김치가 많아서 동서 어머니가 많이 갖다 드려요. 아, 왜요? 아니에요. 당연히 형님이 담그신 게 더 맛있겠죠.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지만 돌아서는 동서를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건 이젠 어쩔 수 없었어요. 잠깐만, 어제 밑반찬을 조금 가져가도 될까요? 그 겉절이도 놓고 가면 우리 신랑이 좋아할 것 같아요. 형님.
감사합니다. 밥 한 그릇 가득 물어주고서 나면 속이 조금은 편안해진다. 미워할 정도로 이해하더니 내가 싫어하는 줄 아는데도 계속 찾아오는 동서를 보면 마음이 자꾸 흔들렸다. 수년이 흐른 어느 날, 형수님, 큰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무슨 일이죠? 우리 아내가 사고가 났대요. 뭐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병원으로 뛰어갔을 때 동서는 이미 채소 상태였어요. 시동생은 피를 토하며 울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부서졌다. 동서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남편이 정신 차려야 해요.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어떻게 일어나지 않아? 형수님,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남편님, 그 어이없는 소리예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미워하잖아요. 그건 형수님이 너무 미워해서 이런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대로 정신 차려야 해요. 나도 암이란 말이 맞아요. 너무 충격받아서 처음에 이해하지도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미봉책 번역이므로 정확한 한국어로 번역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내용 혹은 질문이 있으시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함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시동생의 부탁대로 전화를 한 순간은 동서의 놀라운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누구라고 하셨어요? 변호사입니다. 아니, 이건 우리 서방님이 주신 명함인데? 웬 변호사도? 저는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상속 전문이에요? 제 명함을 받으셨다니 대리인이 있네요. 가까운 시일 안에 뵙는 것이 좋겠는데 언제가 괜찮으십니까? 아니, 근데 우리님이 상속받을 만한 게 없는데? 직접 해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답답하더라고요. 식물인간 상태인 동서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누르시고 일단은 변호사와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웬 낯선 사람들이 여럿 와 있더라고요. 아, 상담하실 분이 많으신가 봐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합의할 분들입니다. 합의라고요? 동서분주 분들이세요? 네, 그게 무슨... 우리 동서는 가족이라곤 홀어머니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셨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서 부안더. 아버지가 뿐이다. 그가 가족의 모습을 하옵내대선 그가 시부모들이 예수는 천의산에 아버지를 전히 알지 않는지 말한다면서네 아버지를 모르지 못하게 해 저럼 나아가 알아와 정분배를 하게요. 무엇을 분배해 줄까지 지어대요. 우리 아버지가 사라지셔서 이제 유산 상속이 제 고이도 유산을 물려주다니 너무 급할지라도 왜 동서가 이 여기까지 자라서 왜 이렇게 고생하여 살았는가 하네. 그는 고생하며 살아야 할 아버지가 잘 안 도로다가 지금이 청판상실로에서는 하을텐전은 애가거 진전내도 아닐지나 같이 다녔을러인 돈이여. 우리 아버지가 그 가모이들이 그거 동생을 잘 양육시켜 주른 기름을 주었습니다. 때 발목 근데 왜 우리 인에 더 산 거에 전신이 위에 우리야 부말 돌려 제자사 나오하시면은 위성예면 또는 그 이것으로부터는 안 고생할 리가. 우리 아버지가 합병기 병심자가 피철한 자식이 운조니까 우리의 그래서 거기 가도 이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말이 호하기 가신데 그래도 그대로 한누만 쳐라서 남이 우리들 거는 남은 며우리만 가능에게 줘 가져유지만 전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이 없어요. 아마 파서벨만은 어머니 부하면 며들지가 있다여. 그래서 아이가 부인을 척기 심으면 그만 나세요. 아무래도만 만단출로 말하다가는 우리들이 돕려들으질 않겠어요. 아마 그들이 아니라 가을 한 준업항이 것이로 위해시. 식물인간 상태인 동서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누르시고 일단은 변호사와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웬 낯선 사람들이 여럿 와 있더라고요. 아, 상담하실 분이 많으신가 봐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합의할 분들입니다. 합의라고요? 동서분주 분들이세요? 네, 그게 무슨... 우리 동서는 가족이라곤 홀어머니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셨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서 부안더. 인발부드 후포 오늘 때문에요. 정략이 다엘 플로로 다음은 협시의 아들들이네요. 당황한 채로 변호사가 나왔다. 회장님은 자녀들이 잘 지내길 누구보다도 바래했다. 그런데 말이 되나요?
우리 엄마를 두고 바람을 피워서 당신은 달을 우리가 왜 유산을 챙겨주라고 하셨나요? 유산을 넉넉하게 받을 줄 알았던 내가 어째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우리와 똑같이 나눌 수 없다는 건 분명하죠. 지금 회장의 유언이가 혼자인데 혼내자 한다면 참고는 해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회장은 항상 혼내자를 안쓰러워하셨다. 회장님의 어머니는 연락을 끊어서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하셨다. 진짜이니? 나는 지금까지 양육비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증명할 수 있겠죠. 나의 어머니도 나의 동생도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 넉넉하다제? 당신의 어머니도 제가는 넉넉하게 살아본 적 없으니. 그래서 당신이 혼내자를 받아낸 돈으로 살포했기 때문에 이 성부를 나에게 주어야만 한다. 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고 형님이 무슨 까비를 수행해 주셨나요? 형 남편이 뭐 어쩌고 하는데. 그리고 회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왔다던데. 왜? 무슨 일? 사정이야 호사가 그의 남편한테 연락한 건 알고 있어요. 그 애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건지요? 동서 남편인 제 시동생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김 변호사 불가 지난달에 연락했다고 했죠. 알고 있었나요? 네, 그때 그분이 부부 대리인으로 형수님을 지정하셨어요. 그렇네요. 김병은 대체 누구 편인지요? 회장님의 아들이 한숨을 내쉬더니 묻더랍니다.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는 건가요, 변호사님? 우리 동서 씨가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알고 싶어요. 저는 회장님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여기 있지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그런가요? 사실 합의된 금액이 있어요. 홍서은 어머니께서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구두로 약속받은 금액이 있어요. 약 100억 원 정도의 금액이요. 그러나 대구두로 약속했다고 해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서의 어머니는 이미 지난해에 돌아가셨고 그 후에 어쩔 수 없이 여기 계신 회장님의 자녀분들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지 걱정되었습니다. 어쨌든 받는 게 쉽지 않겠죠. 어차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텐데요. 그러니 어떤 합의로 일을 끝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떤 합의를 해주면 될까요? 얼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남에 있는 4명의 자녀분 중 1명이 소유한 30평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양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아파트가 아니라 회장님의 따님 아파트라네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조용히 공부하고 싶다며 갖게 된 아파트인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전 여자 변호사한테 난감한 기색을 보이자 그녀가 제게 아파트 정보가 담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30평 아파트 맞고 시세를 들어보니 아파트 한 채로도 가치가 꽤 높아 보였지만 100억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고민스러웠습니다. 우리 동서는 아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동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셨나요? 아시는 게 없죠? 변호사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만약 합의를 거부해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의가 잘 안 되어서 남편과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받아야 했던 것이 100억 원정이었는데 어째서 그 형제들이 합의해 주리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 회장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모호하게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지만 우선 관대하게 주고 싶다고 했던데 그래도 신기하네요. 재수 씨가 갑부집에 보내자고 했다니까 정말 놀랍네요. 가서 명품으로 소장된 그 회장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지만 초반에는 적은 싸움이겠죠. 어쨌든 재수 씨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받아주게 된다면 뭘 할까요? 동서는 이렇게 되고 서방님까지 먼저 떠나서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느끼는데 당신은 뭘 잘못했을까요? 두 사람이 반대했을 때 후회되는구나. 왜 그랬을까요?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의외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된 후에
당신도 재수 씨를 싫어할지 걱정했는데 그런 생각은 멍청했던 거겠지요. 내 말대로 그 둘이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난 내가 뭐라고 그런 사람일까 싶어요. 아마도 아닐 거려. 그래도 속상하면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될 거예요. 사실 그런 생각은 싫지만 말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당신의 말을 듣다가 당신이 운명이 불러왔다는 직감적인 느낌이 들었던 것일까요? 저는 어떻게 심술쟁이라고 알아낸 걸까요? 내 욕심에서 비롯된 생각이었다. 남편을 서울대로 보내고 회계사로 만든 것은 내 교만한 생각이었다. 두 사람의 인생은 두 사람의 것인데 내가 함부로 개입하여 감나라, 배나라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둘 다 그렇게 되어 버린다면 그때 내가 당신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힘들게 시동생을 보낸 후 남편은 갑자기 울적했어요. 부모님을 잃은 것처럼 처음 자식처럼 키운 동생이었다. 나 또한 자식을 잃은 것처럼 비통한 심정이었지만 남편은 어떡하고 있을까요? 구출자도 나타나지 않아서 회사에 있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없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서방님이 이해했다고 말했다고 했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형에게 전해달라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네, 부모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한 사람은 그 다음이 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운해졌어요. 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피를 나눈 형제였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먼 이로운 선택을 했을까요? 알다시피 도용 금지입니다. 제 남편과 나는 항상 남편의 문제에 대해 항상 마음이 같았어요. 결국에는 남편이 행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날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날도 회장님 자식들은 눈길 한 번을 안 주더라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파트 받는 것으로 해결하는 거요? 아, 하여튼 저희 아버지가 싫어했어. 혼내자 만들어도 좀 수준 맞는 여자한테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어야? 아, 누가 들으면 내가 혼내자 줄 알겠어요. 뭐라고요? 우리 동선 본 적 있어요? 어릴 때 봤죠? 어릴 때 뭉개다면서 수준이 안 맞는다는 둥 그런 소리는 뭐 하러 해요? 안 봐도 비디오지. 겨우 간혹 조무사 자격증 하나 따서 모녀가 먹고 살았다면 수준이 안 되면 양육비도 잘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것이지. 아, 웬 청승청승을 떨던 말든 그건 동선의 모녀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죠. 치사해서 안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재산은 왜 받으려고 해요? 그건 제가 받으려고 하는 거겠습니다. 네, 동선의 부부를 대신해서 제가 받으려고요. 제가 대리인이 그요. 그러니까 아파트 받으시라고 준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죠? 뭐예요? 그건 회장님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찝찝한 기분이 드는군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아버지의 재산은 내 재산인데 어째서 그렇게 찝찝할까요? 어머니는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위원장의 말씀대로 우리 동생은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됐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슨 이유로 찝찝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미안하지만 제가 비록 배운 것이 많지는 않지만 살림을 하고 자녀를 키워가며 세상 물정을 많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는 받지 않을 거예요. 이미 합의가 된 바 있다고 하지만 변호사님은 괜찮아 하실 건가요? 네, 그럼요. 아, 김 변호사님,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동생이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한 일이라고 그런 큰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회장님의 원을 따른 것뿐입니다. 사실 그동안 아버지 위원은 저에게도 넉넉히 주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위원은 그저 동생에게 많이 주고자 했을 뿐이에요. 제 어머니가 했던 일도 있었죠. 그 여자는 이미 세상을 떴다고 들었네요.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휠체어를 탄 동생이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설마. 동서의 휠체어를 남편이 끌어주고 있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언니. 어릴 때 한 번 봤는데 왜 그렇게 놀래요, 언니야? 그래도 아버지가 같으면 언니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라고 할까요? 편하시면 전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체어까지 타고 와서는 지금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제가 올 수 있는데 왔다는데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뭐야, 거기서 제주씨한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차분하게 앉아서 논하세요. 우리는 당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구두로 약속한 게 있어요. 이게 다야? 유언장에 제게 넉넉히 상속해 주라고 돼 있다고 하면서요. 내가 우긴다고 되는 일인 줄 알아요? 그래 봤으니까. 넉넉하다는 기준이 없어 더구나. 아버지 돌아가실 때 곱빼기도 안 비추지 않았다면서 이제 재산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응, 어머니랑은 많이 다르다고나. 그때 제 상태가 식물인간이었어요. 형제들은 다 놀라고요. 그리고 언니랑도 별로 안 다른 거예요. 뭐가 안 달라? 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양육비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까 누가 우리 엄마와 나 더 청승 떨었다고 했어요? 누구야? 그 말을 한 회장님의 딸이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 해요. 제가 우리 엄마가 청승을 받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으면서 저를 키워준 것이라면 나도 힘들게 컸을 텐데요. 우리 엄마는 마지막까지 휠체어 위에서 살았는데 그런 생활로 좀 더 편안히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프네요. 맞아요. 우리 엄마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우리 엄마가 왜 회장님한테 양육비를 받지 않았는지 알아요? 더럽고 치사한 사람이라서 안 받았단다며? 우리 엄마의 다리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를 가진 사람이 집으로 부르고는 계단 아래로 밀어버렸대요. 아마 유산을 받길 원했던 것 같아요. 순간 회장님의 아들과 딸들이 눈치를 주고 받더라고요. 넌 알고 있었냐? 하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의 아들에게 물었어요. 어째, 아드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네요. 내가 뭘 알아?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집이 있었겠죠. 고등학생이었을 때도 기억하셨네요. 그 장면이 있었답니다. 그때 동서가 변호사에게 USB. 제가 건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바로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USB 안에 있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가족을 제외한 모두가 얼어붙어 말았죠. 오빠, 이게 뭐야? 아니, 저 CCTV 어떻게 내가 회장님 큰 아들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 우리 엄마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린 장면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었어. 오빠, 정말이야. 엄마가 간 게 아니고 보이듯이 사모님은 옆에서 놀란 채 계셔. 사모님이 우리 엄마에게 양육비를 주려고 했던 건 자기 아들의 허물을 덮기 위한 것이었어. 그러나 엄마는 포기하셨고 돈으로 끝내지 말라고 하셨지. 평생 동안 가슴에 담고 미안해하라고 기억하라고. 근데 다 잊었나 봐. 누가 잊었다고 이러는 거야?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미안해했어. 미안하다면서 이런 건 안 되죠. 우리 엄마가 양심가책을 느끼길 바라면서 두 분을 신뢰했을지 몰라도 저는 그 결과를 아니까요. 저는 오빠를 신뢰 안 해. 그래서 파일 다 봤어요. 사모님이 엄마에게 뭔가를 했다고 하면서 오빠가 달려들어 밀었다고 했대. 그때는 아무리 어려도 사람을 계단 아래로 밀어버리는 사람이 정상은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아주 형식적이고 포멀한 한국어로 번역되었네요. 아래는 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한국어 번역입니다. 아니야, 뭐라고? 너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내 결정은 내 것이고 내 엄마처럼 신랑을 타는 거야? 너 말 못할 거면 입 다물어. 형제들 앞에선 차분하고 냉정한 행동을 취했지. 100억 받을 거야? 변호사님, 그쪽 폴더 열어서 녹음 파일 들려줘. 녹음 파일 재생 중. 왜 불러? 아이는 집에 두고 온 건데. 한 번 돈을 안 보여주면 좋아하잖아. 왜 딸을 낳았어? 아들을 낳으면 데려다 키우기 힘든데.
아들이 같이 있는 건 맞겠지? 회장님의 딸들이 불쌍해 보여. 내 밑에서 배부르고 등다시게 살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본론만 얘기해줘. 다리가 어찌 그래서 어려워 일을 하기 힘든데 양육비 받아 집사람들이 죽겠다 도는데. 회장님, 아들이 만든 상황 알고 계셔. 내 아들에 대해 입 다물어. 왜 못할까? 이렇게 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한국어 번역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너의 딸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겨우 한 명의 딸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무엇이냐? 너 본회사 단장이 아니라 내 딸을 택한 거야? 말은 허무맹랑하지 내 속 없어. 우리 부인이 양육비를 충분히 주겠다고 했는데 왜 받지 않는 거냐? 내가 내 얼굴을 한 번 더 보려는 거잖아. 막판 비서인 너를 부른 것도 본회사 단장이야? 너는 막판 비서로서 단장의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해야지. 이제는 돈 없이 살거든 양육비를 받지 않아. 대신 영원히 내가 만든 것으로 살아가라. 부부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을 거라고 말해. 내 아들을 물게 만들었지만 본회사 단장이다 보니 믿어달라. 신한테 돈을 받겠어? 그 사람 주머니 속에 있는 게 다 내 돈이야? 돈이 필요하면 본회사 단장이 직접 도와줄 거야? 상속받으면 내가 죽을 때 너한테 줄게. 그 사람의 꿈도 정말 멍청하지. 내가 100년 살아도 괜찮아. 본회사 단장이 저지른 일이니까 그 사람이 직접 해. 부지런히 부인에게 넘기지 마. 어리석게. 사악한 일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애써 당신의 아이들을 보려고 그런 것 아닌가요? 회장님의 토지와 건물 상속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신다면 조용히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의 관계로서 한 번씩은 모두 얼굴을 봐야 하지 않겠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면 좋겠어요. 100억에 안정적으로 받아주면 되겠죠. 회장님의 아이들도 당신의 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네요. 당신의 딸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머니의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발생한 가족 간의 갈등과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소송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동서의 건강을 가장 걱정했던 점과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열어보면서 뒤늦게 놀라움을 느낀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아빠가 동서의 엄마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머니를 독점하는 모습과 그로 인해 발생한 가정 내 갈등까지를 묘사했습니다. 각자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며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야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들고 가야 할지 생각해서 그랬지요. 형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마음이 약해서 자신도 못 내치시고, 그런데 저는 그런 형님이 좋았어요. 왜 회장님은 결국 우리 모녀를 내쳤나요? 일말의 여지도 없이. 그런데 형님은 마지막까지 못 내치고 그게 사랑 같아요. 그런데도 나를 못 내치는 거, 그게 진짜 마음이죠. 그런 것도 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우리 애들도 다 돌봐주시고 우리 남편을 마지막까지 돌봐주셨어요. 마지막에 못 볼까 걱정돼. 남편이 말개를 함인 거 안으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애들을 어떻게 키울지, 우리 애들은 잘났으면 좋겠는지, 남편의 꿈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줬어. 남편이 참으로 못할 것 같다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어.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너무 힘들어하실 거라고 했어. 그래도 우리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하지 않아? 이젠 당신의 마음의 준비만 있으면 돼. 그때 당신이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렇죠. 우리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네요. 치유를 위한 희망조차 없던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모두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다며 말했어요. 자기가 힘들어하고 오는 걸 보기 싫다며 그런 모습으로 기억해 주시길 원했다고 했어요. 그 인물은 제게 만난 후 충분히 행복했다고 했어요. 다만 자녀들이 더 크게 자라는 것을 못 보게 될 것 같아서 아쉽고 대신 형제들이 그걸 보는 마음이 무거워질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자녀들이 잘 자랄 때만 해도 감사하다는데요. 우리 남편은 형제들을 이리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말했어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동서가 일어나고 자기가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다.
많이 놀랬죠. 놀랬지만 무엇보다 슬펐어요.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몇 년간의 동안을 다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아,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깨어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동서의 유산과 상속 문제로 얼마나 고민했는지 생각해보면 안 깨어난다면 상황은 끝났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면서 남편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어나갔다. 그는 깼어요. 그가 내게 한마디 할 말은 고마워 였어요. 그리고 그의 건강이 점점 회복되고 있어요. 저의 마음이 너무 안심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며 그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했어요. 저의 마음이 행복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앞으로도 동생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어요.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일이니까요. 형님과 함께 형님의 소중한 동생을 돌봐주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 동서의 의식이 돌아왔어요. 정말 기적적인 상황이었어요. 나는 상속 관련 회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렸더니 동서가 그의 엄마가 남긴 USB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그 결과 우리는 거대한 유산을 모두 상속받았고 동서도 그중 일부를 받았어요. 나는 그저 옆에서 도와주기만 했지만 동서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형님, 우리 교회 전원주택을 하나 얻어 같이 살까요? 교회는 아주버님 회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데 주택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나는 그에게 조금 궁금해하면서도 교회가 좋으니까 괜찮겠죠. 나는 강남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오가면 되니까 이란 생각을 전했죠. 동서는 나를 도와줄 것이라며 너무 잘 부려먹는군 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사실 동서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를 불편하게 만들까봐 고민이 돼요. 하지만 동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가 보여준 교회 집은 정말 좋았고 학군도 훌륭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함께 한번 봐보고 싶단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누워서 인터넷 검색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동서가 말했어요. 할게요. 저도 아파서 형님 고생시키는 거 그만하고 싶어요. 아직 좀 더 고생할 힘 남았으니까 확실하게 좋아진 뒤에 일어나 늘 죄송하고 감사해요. 나중엔 동사가 우리를 돌봐야 할 수도 있어. 최선을 다해서 돌볼게요. 나도 건강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 중이거든. 웬만하면 신세 안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사람 일 모르는 거라 장담은 못하겠네. 저도 그랬잖아요. 저라도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참 매 순간 새롭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형님이 옆에 있어 주셔서 마음이 편해요. 나도 그래. 가족이 있다는 게 이런 건가 봐. 힘든 시간에 같이 보내고 난이 더 깊어지는 게 가족인가 봐요. 그렇지.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예전에 못해준 거 다 갚는다는 마음으로. 그건 갚을 필요도 없는 거지만 이미 넘치게 갚아주셨잖아요. 저는 형님 마음 이해한다고요. 자식 낳고 보니 더 알겠어요. 내 자식 등에 짐을 더 얹어주고 싶은 엄마가 어딨어요. 아, 그래. 짐작 취급해서 미안하다. 미안해. 석 달 뒤, 우리는 교회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고 가했습니다. 함께 공동 휴가도 하고 살림도 하니 좋더라고요.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동서랑 둘이 보내는 시간도 참하고. 함께하면 더 편하고 행복해지니 이게 진짜 가족이란 것 같아요.